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연설의 시간이죠.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원 마산 하포구의 마산해양 신도시입니다. 축구장 90개 크기의 인공섬으로 지난해 도로를 제외한 기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3,4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저희 기자회견 시간에서 좀 다뤘던 이슈인데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이 방향을 좀 찾지 못하면서 15년 동안 조금 끌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15년 동안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좀 애매한 게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준공을 완료했다라고 기반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는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창원시에서 간주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발 방향이 잡지 못해서 지난해 말부터 이제 계속 못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안상조 시장 때부터 이제 민간 투자자를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예전부터 봐왔듯이 뭐 이제 뭐 아파트와 상업시설 위주로 조금 난개발 우려가 되는 조감도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취소가 됐고 3번 다 공모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빈 땅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보기가 흉하고 좀 불만도 쌓여가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개발이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물단지다라고 좀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올해 그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 총선 때 이제 하포구에 출마한 그 후보자들 보면 이 해양신도시에 관련된 이 웬만한 공약은 다 걸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 없는 뻘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브랜드 연계해가지고 해양신도시를 개발하겠다. 뭐 이걸 바탕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 당시에 벌써 로브랜드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은 폭망하고 있는 시점에 시와 도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연계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지역 사정을 전혀 몰랐던 거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이. 예,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공약이라 볼 수 있거든요. 공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계를 잡아서 추진을 하겠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말만 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우리 그 유권자들에게는 또 일정 부분 묶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고 거대하고 또 위대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사회 큰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교묘하게 이용을 해먹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이 해양신도시 개발이 더뎌지지 않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이제 특히 네. 이제 지자체가 하는 개발 사업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돈을 벌 거냐,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좀 공공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 두 개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네. 사실은 쉽게 돈 벌려면 뭐 민간 투자자한테 땅 주고 아파트 지어라. 그리고 그 수익 우리한테 달라. 이게 제일 편한데 네.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시에서 했던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땅이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자꾸 돈 벌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충돌하는데 그렇죠. 결국 최근에 이제 창원시가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 조금 절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내놓았다고 그런 얘기도 또 하긴 하더라고요. 일부는 전시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용 호텔이라든지 일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거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조화롭게 자기들이 잘 짜올 거라고 봅니다. 7대3 전략을 내놨습니다. 7은 공공적으로 하고 3은 민간 개발한다 뭐 이런 건데 반반 섞은 거죠 결국. 이게 창원에 너무나 골칫덩이다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연구 용역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좀 진행을 해서 이 공공성 그리고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되게 좋게 들리죠. 엄청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거창한 슬로건이긴 그렇죠. 한데 이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가보셨을까요? 저는 안 가봐서 저도 못 가봤어요. 스웨덴 말메 또 독일 하펜시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용해서 이런 곳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화려한 청사진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감성 도시가 목표랍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일단 워낙 요즘에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뭐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좋은 거 다 붙었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제일 유행 트렌디한 그런 제 단어들 말이에요. 키워드들은 다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자연 자연 친화, 친화, 지속 가능. 그쵸. 천국인데 천국. 제가 그래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전체 68% 정도가 됩니다. 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뭐 아직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고요. 그 사업 설명회 때 나온 내용이니까 이제 앞으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선 국회의원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공원, 녹지, 정원 같은 환경 시설이 대부분이고 이제 실제로 공공 부분에서도 들어가는 건물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현대미술관, 뭐 창원관이나 뭐 AI 도서관 그리고 뭐 4차 산업센터 정도를 조금 보고 한 3-4개의 건물을 잡고 공공개발 영역은 좀 많이 비워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건물들이 해서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4차 산업센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허승우 시장이 이제 속도를 굉장히 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산 시민들한테 표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15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닦여져 있으니까 속도를 뭐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해양 신도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19만 평입니다. 축구장, 대형 축구장 5개 정도 규모가 돼요. 걸어서는 도저히 못 걷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별로 크게 안 보이는데 근데 막상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래서 아마 시도 여기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싱가포르하고 말메는 그 장원씨가 오래 전부터 보고 온 그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정 부분 담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또 그 도심으로 가는 교량도 생각보다는 그 다리를 놓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든다고 해요. 그다음에 도심이 되면 도심에서 기상 가는 것도 얼마 걸리지가 않거든요. 다리만 놓으면. 그래서 그런까지 장기적 보관을 가지고 좀 추진하지 않을까. 뭐 잘 되면 여하튼 뭐 마산 분들은 좋아지니까 예,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마산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큰 개발에 대해서 되게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이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섬이나 마산 해양신도시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산만의 유람선 띄어서 홍콩 같은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이거예요. 마산 원도심과 상생해서 경제 활성화 불러일으키는 게 결국 그거고 그 앞서서 그 표 기자가 공공 기반 68% 어떻게 조성할지 말해줬잖아요. 그 나머지 32%가 민간 자본이 위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국제 회의장이나 호텔이나 아파트, 쇼핑몰 다 지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 등등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마산을 이용하게 되고 국제 뭐 활성화나 그리고 상업시설 같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일단 계속 그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혹시나 그 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수익시설로 일단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아까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만들은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금 진행된 건 그 산책로는 지금 1단계 구간이 조성이 돼서 이제 10월 말쯤이면 이제 그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시에서 하는 그 이제 신도시에 대한 개발은 딱 거기까지고요. 그 산책로만 진행이 되고 뭐 이제 그 이후로 도로와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다음 11월부터 이제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 기간을 한 100일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100일이 지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 초에서도 우선 협상자가 정해져도 최소한 또 30일에서 100일 정도의 또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나 이렇게
그 본격적인 이제 개발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허성모 시장 말로는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민간 사업. 그 창원 시민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가 들어올 것이냐가 제일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허성무 시장의 허성무 시장의 생각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안상수 전 시장도 공공성으로 간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민간 사업자들이 응모를 해도 네네. 그 잘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3대7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너무 해양 신도시가 삐까뻔쩍 좋은 쪽으로만 보여지면 그쵸. 창동이라든지 오동동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생하는 그 방안을 시가 좀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여기 가는 것보다는 저기 가는 게 낫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한쪽은 사는데 한쪽은 죽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산의 어떤 발전이 더 퇴보될 수 있으니까 서로 구도심지하고 신도심지 간의 그 상생의 발전, 그 다음에 뭐 공생하는 이런 것을 좀 창원시가 잘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5년 넘게 창원시 어떤 창원 시민들의 애물단지 근심거리였던 마산해양 신도시 어쨌든 이제 큰 개발 그림이 좀 나왔으니까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창원시 그리고 마산의 어떤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슈 썰앤썰에서는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방향 확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자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애물단지냐 보물단지냐는 허성무 시장 손에 달렸다. 창원 로브랜드 교훈을 잊지 말자. 이걸로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이야 깔끔한데요. 더 부가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 기자. 네, 저는 오늘 신구조화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산 해양 신도시, 그늘하말로 신도시고 이제 마산 하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좀 인구 분포를 봤을 때도 평균 연령이 46.6세입니다. 뭐 이제 성산구가 가장 젊은데 39세에 비하면 7세가 많은 조금 어떻게 보면 활력을 잃은 곳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신도시를 통해서 신구조화를 통해서 조금 더 마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장 기자. 저는 빛 좋은 개살구는 이제 그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려한 정책들 슬로건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